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연자실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출마 선언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또 진행 상황이나 또 추가 공약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앞으로 자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출마 선언문 준비된 저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 제천 단양 국회의원 엄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천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제천 단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자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참된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과 지역민을 섬기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섬기고 한반도의 중심 제천 단양 발전만을 생각하며 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태영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금고형 이상 재판 확정 시에 세비 반납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약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특권과 특혜를 과감히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응원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 엄태영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과 제천시민 단양 국민만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제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공부하면서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천 단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원과 제천시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정치 인생 20여 년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4년 전 3번의 도전 끝에 여러분의 성원 속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제천 단양의 대표자로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성과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제2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제천시장 때 많은 성과와 접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에 뺏겼던 그런 아픔과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도 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제2혁신도시와 관련된 지방 이전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도 있고 정부에서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까봐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혁신도시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도 이전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과가 될 것이라고
있고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정부에서 폐기되었던 코레일 제천 본부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KTX 이음을 서울역 연장 운행을 마무리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 괴산 고속도로 공약 추진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 2안 3안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제2 국토 계획에 반영시킬 것으로 알고 지금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째, 제천 영월 고속도로를 예타 통과시켜서 확정했고 제천에 IC가 하나 추가되고 단양에도 부인사 IC가 생깁니다만 또 하나 단양 어상천에 무인 IC를 추가로 설치하는 또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 여섯째, 중부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제천역 패싱을 제천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장차관과 철도국장과 같이 동의를 이뤄내고 설계 시에 변경하기로 하고 적극 긍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 단양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이외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또 크고 많은 사업도 이뤄내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제천 시군민님 또 제천시장 단양군수 또 의회 의원들과 함께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중앙정치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 원내 부대표와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하고 당의 전략과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인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소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핵심 당직과 요직을 두루 맡아왔습니다. 또한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 정책, 탈원전, 부동산 폭등,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민생 파탈 정책에 대해서 야당 시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투쟁에 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또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정권 교체와 지방 승리의 압승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초선임에도 유일하게 원내 부대표를 3번째 하고 있고 또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4번 중에 3번 들어간 사람은 21대 국회에서 엄태영 저 혼자뿐입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라기보다도 그만큼 당내외 신망과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천 단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적임자, 검증된 능력과 풍부한 경험의 집권여당의 재선의원, 오직 엄태영만이 앞으로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단양 시구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우리 지역인 제천과 단양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중장기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절벽 위기가 가수가 되었고 이제는 0.7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출산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는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설립해서 양질의 이민을 받고자 하는 정부 정책도 제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정부심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함께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이 없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지방이 없다면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 위기, 지방 소멸 위기, 이를 통한 제천 단양의 극복, 나아가서 중장기 발전, 바로 엄태영이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제천 단양의 지역적 강점과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검증된 역량과 폭넓은 인맥, 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제천 단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 단양,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우리 지역의 위대한 변화를 앞당기고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핵심 공약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중심에 걸맞는 공공기관이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제천 단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천 단양 이전을 국토교통위에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제천 단양에서 강남 수서까지 한 번에 가는 신중앙선 KTX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제천 단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한 KUAM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둘레길과 산행을 겸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제천 단양 옥순봉 천리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천 단양이 단양 팔경과 제천 식경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있습니다. 그를 잘 정비하면은 제천 단양에 한 400km 천리길에 둘레길과 MTB 코스 등 다양한 관광 코스를 만들 수가 있고, 앞으로 1000만 관광실에 또 다른 지역의 새로운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관광객과 또 새로운 매니아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물류유통 중심지 우수기업 유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젊은 인구 유입, 지방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천 산업단지에 제가 시장 재직 시에 1산단부터 2산단까지 50여 개 기업을 제가 유치에 성공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천 단양의 대기업 유치, 또한 단양의 새 산업단지 조성 등 제천 단양을 또 다른 젊은 사람의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반드시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복지체계 강화와 안전한 도시 구축으로 살기 좋은 제천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제천 신백동의 노인종합복지관, 단양에 노인종합복지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제천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신백동에 소유되어 있고 그중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노인복지관 설립의 요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단양은 지금 노인의 단양군 지회에 있는 복지관이 규모도 협소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인 종합복지관 설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통해서 단양 구군과 함께 단양의 노인 종합복지관을 새롭게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국비 지원, 저희 당에서도 공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도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점심 제공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 시에 공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천 단양이 편하게 점심 식사 한 끼 정도는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국비 확보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5번째, 국민의 먹거리 책임지는 농민 지원과 농촌 경제 활성화입니다. 미래 농업 활성화 및 생활환경 정비 등 농촌 생활 정지 여건 개선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은 귀농 귀촌에 많은 사람들 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수려한 경관과 또한 맑은 공기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 친화적인 농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거나 뭘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농촌 생활 정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고 충북도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 지원 확대 및 농민수당 지급을 입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너무 극심해서 다 수확된 농작물이 우박이나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험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지 작물들은 거의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새로운 정부 정책의 지원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농림부와 또 농협의 보험사와 함께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단양의 노지 수박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보험에 가입해서 혹시 우박 피해가 있더라도 마음 편하게 우리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정부에서 함께 지금 머리를 짜고 촘촘하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천 시외 버스 터미널 이전, 또 부지 활성화를 통한 시민 편의 제공, 또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추진과 미법정도로 개선 시스템 구축 등 시군민 간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들도 제천시와 단양군과 함께 행정에 손발을 맞춰가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반드시 수건 사업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천 단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뛰면서 제천 단양의 꿈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단양 시구민 여러분, 우리 제천 단양의 위대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 엄태영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야당은 약속만 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과 약속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여당의 약속은 현찰입니다. 힘 있는 여당 재선위원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약속한 모든 정책들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제천단양, 더 도약하는 제천단양,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제천단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여당의 힘있는 재선 엄태영이 여러분과 함께 꼭 이뤄내겠습니다.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 확실한 선택은 이번에도 정답은 엄태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공약과 여러가지 내용은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 뵙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지만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한두 분 우리 의원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천 방식이 교정되진 않았지만 권석창 전 의원이 복당이 무산되면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공천시청까지 하셨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무소속 나오고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저희 보수당에서 정치를 해왔지만은 당이 어렵거나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항상 승복하면서 일관된 정치를 해왔습니다. 무소속 출마라는 그런 말 자체는 제가 듣기에도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권석찬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이 되어서 같이 우리 공천심사에 같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당에도 그런 사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 있습니다. 항상 뭐 지역 발전에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지금 현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긴급 발표가 그 GTX 수도권 30분 이내 출퇴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충청도까지 연결하겠다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이시지만 앞으로 그거 저기 제천까지 수도권 전철이라든가 GTX를 놓을 수 있는 그 보관을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교통이 지금 요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철도도 철도지만 그 버스 정류장 아까 그 터미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터미널이 지금 성남이나 경기도 지역 같은 데 가면 강남 터미널 일대에서도 버스 터미널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터미널 부분도 무조건 이전하는 게 아니라 교통 분야도 좀 분석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저번에 그 공약하셨던 관광단지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 저기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전철 요걸 핵심적으로 좀 어떤 보관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좀 말씀하실 수 있는지. 예, 그 오늘 출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추후 공약 발표를 통해서 철도 문제와 관련된 것도 세부적인 부분, 또 공공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정부의 정책과 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또 제천시와의 단양군과의 공동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진행사항 이런 것을 주에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정훈 기자께서 말씀하시니까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그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그 GTX 관련된 공약을 며칠 전에 발표했죠. 제천도 그와 연관돼서 철도의 도시라 보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천은 중부 내륙의 중심에 있지만은 3개 국철이 통과하는 철도의 요지고, 또 저 안동, 영주를 거쳐서 단양, 제천에 오면은 제천에서는 원주를 거쳐서 수도권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GTX 노선, 또 한마디로 영주에서 단양, 제천 거쳐서 바로 원주에서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열차가 한 번에 앉아 갈 수 있는 그런 연결이 꼭 됩니다. 그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도권 GTX 그 노선에 저희가 함께 올라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세부적으로 제가 다음에 도면을 놓고 설명드릴 계획이고, 수도권 전철은 지금 원주 이광재 의원하고 저하고 늘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2년 전에 도지사 출마를 하고 의원직을 내놨지만은 저하고는 강원 도지사 할 때 제가 제천시장을 하면서 오랜 교분이 있습니다. 또 원주 국회의원과 제천 국회의원의 철도 문제는 같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늘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착공해서 원주에서 수도권 전철이 서울까지 가는 노선이 지금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 되는데 올해 착공하면 3년 내로 준공이 됩니다. 그 수도권 전철이 원주까지 옵니다. 그러면 제천으로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원주는 원주의 그 서원주는 고속철이 돼 있으면서 이게 약간 지상 위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수도권 전철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천까지 와서
지금 뭐 조차장도 제천이 동양치레지만 제천역에 와서 돌려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만 중간에 이제 그냥 올 수 없으니까 한 군데 좀 더 쉬겠죠. 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도권 전철, 지하철이 원주까지 오면 제천까지 온다는 것은 그 전부터 그건 기정사실이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옛날에 이광지연하고 원주까지 공약해서 빨리 만들자 그러면 제천은 안 올 수가 없다. 제천만 차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드리고, 시기는 한 3년 정도면은 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수도권 전철 제천까지 땡기게 했는데, 그 원주까지 오면 자동으로 온다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제가 시장 때부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시정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첫째, 공공기관 옮기는 거. 제가 지방의원 시절에 제천시청 옮겼지 않습니까? 일로? 그때 좀 엄청 반대했습니다. 서울시가 땅이 없어서 시청을 거기 두겠느냐. 상징성과 접근성,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걸 고려해서 가야 된다. 그냥 터널 딱 일로 오면 안 된다. 그때 좀 엄청 반대했는데, 당시에 제가 힘에 밀려가지고 지금 이 장소에 통합시청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주 민감하고, 둘째, 시장 옮기는 거 엄청 민감합니다. 셋째, 터미널 옮기는 거 엄청 민감합니다. 그거는 옮길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옮겨야지, 그냥 공동화 현상을 자초하면은 오히려 지역 발전에 역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때 고민하지만은 결단을 못 내렸는데, 또 지금 뭐 터미널만 옮겨서 안 됩니다. 지금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멀거나 이러면 안 갑니다. 따라서 뭐 충주 보십시오. 그 롯데마트부터 대형 마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단양도 얼마 전에 다시 했지만은 거기에 관광 아쿠아리움부터 해놓고 터미널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그 유동성과 인구의 어떤 집중도를 보면서 이제 터미널 이전하는데, 제천도 택지 개발한다고 무조건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버스와 철도와 같이 환승하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택시 타고 환승하러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볼 때 지금 때가 됐다. 철도에 KTX화가 다 됐고, 또 앞으로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터미널 부지에 지금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는 기관이나 뭐 쇼핑몰을 유치하면서 옮기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그런 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어디로 옮기겠다. 뭐 그거는 얘기하면 또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시에서 정확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정할 테니까 그건 두고 보시고,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지? 공공기관? 관광 특구 왜 하신다면서? 그거는 제가 중부권 글로벌 관광을 위한 법안을 1호법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제천 단양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영월, 평창, 경북의 영주, 또 일본 충주까지도 같이 포함된 중주권의 내륙 관광에 대한 글로벌 그 법안을 대안을 냈는데, 아직까지 어느 한 지역에 대한 특혜다 해서 통과가 안 됐고, 또 그동안은 또 충북도에서 얘기했던 우리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에 대한 또 거기 법안 통과에 집중하느라고 통과는 안 됐지만, 일단은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건 법안을 통해서 국비 지원이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일단 법안은 발의해 놨고 공감대 확산시켜 놔서 중부권 글로벌 관광 개발에 대한 법안은 재선돼서 또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돼서는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쿠레일 관련된 기관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와 함께 제천시 단양군과 함께 특성에 맞는 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중앙과 같이 협의하고 있고, 그 역시도 우리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남았는데 그 정부 안에 여당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또 국토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또 우리 공약 발표를 통해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그 제천 비행장이 지금 시민의 나고 있는 제천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본부대에서 정부로 이관되고 제천 시민한테 돌아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아직까지 그 비행장이 돌아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 때만 되면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일단은 국방부 땅이지만은 아무 정부 공기관 내 공기관을 할지라도 돈 문제죠. 국방부에 그만한 대체 용지를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천시에서도 그 전체를 다 뭐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또 그럴 만한 어떤 예산의 여유도 없고 또 그걸 전체 다 매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쓰는데 문제 없는데 다만 이제 시에서 동쪽인가요? 그쪽에 좀 넓으니까 그쪽에 뭐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뭐 계획을 세울 때는 국방부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입 절차를 밟든지 필요하겠죠. 나머지 부분은 일단은 국방부에서 그 군사용으로 일단 폐기시킨 거니까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가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유치하거나 뭘 개발할 때는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제가 중간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천시에서 계획이 쓰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지금 땅부터 뭐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 그 어차피 땅을 뭐 도 아니고 그래서 시의 계획이 있으면은 국방부하고 협의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뭐 공공기관 유치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그것도 하나의 그 예산 부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그 제천 비행장이 시민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아왔죠. 언제는 뭐 그게 지금 제 기억에 제가 초대 시연할 때 그때 뭐 철조망 쳐놓고 제가 그때 고항 아파트 살았는데 아이들 등교할 때 그 철조망을 휘집고 등교를 했어요. 공공학교를. 저게 뭐냐. 그래서 그때 제가 가운데 일단 인도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또 그 옆에 도로 포장도 제가 시장 때 그 국방부에서 동의 안 해줘가지고 땅을 또 매입도 할래도 국방부에서 또 매각도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뒷얘기입니다만은 보도블럭 가지고 싹 깔아놓고 사진 찍고 그 아스콘 포장하는 걸로 할 테니까 국방부에서 그냥 모른 척 해라 이러면서 도로가 개설된 겁니다. 그게 아직도 국방부하고 쓰는 도로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 안에 기초공사를 보도블럭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시민 민원에 의해서 아스콘 한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시비를 걸지 않고 있을 따름이죠. 시민들이 쓰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시장 때 꽃밭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시에서 행위를 할 때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든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체 용지를 뭐 교환하든지 그 절차는 이제 시에서 계획이 쓰고 추진할 때 그때 이제 국방부와 협의는 제가 나서서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의원님 그 비행장 땅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일단은 제천시에서 제천시 소유로 하려면은 국방부에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 기재부에서 다 국가 땅 가져가지 않습니까? 제천시에서 필요할 때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계획이 쓴다면 매입하지 제천시에서 지금 뭐 여윳돈 넘는데 그걸 뭐하러 매입하겠습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거기에 뭐 어떤 분은 뭐 광장을 만들자. 지금 뭐 야외음악당 광장이 제2체육관이 들었으면 광장이 없지 않느냐. 그럼 비행장에 광장을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거기다 공공기관 유치하자 뭐 하자 하는데 시에서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그때 제가 나서서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또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천시 소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비행장이 제천 시민들의 지금 이슈가 될 만큼 어떤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께서 제천시 터미널 예. 이전 부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예전에 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4억이라는 걸 투자를 해서 이 모델링을 해줬는데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만 되면 대두가 되는 이런 실정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가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되죠. 왜냐하면 환승과 관련된 것이 요새는 가장 민감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수상 택시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환승이 연결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환승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바로 걸어서 3분 이내 환승할 수 있는 걸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도 저거 부지 넓다고 저 외곽에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요새 또 뭐 그 버스 타는 그런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마트에 같이 끼워서 1층은 터미널, 2층은 대형마트 하지 않습니까?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지금 그럴 부지는 뭐 이마트도 들어섰고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지가 문제지. 어떤 여러 가지 1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안은 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철도와 그 터미널에 같이 연계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환승이나 또 여러 가지 활용도나 이런 데 가장 유리하다는 일단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것은 이제 제천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겠죠. 하지만 저는 그와 관련된 문제에서 적극 같이 함께하면서 터미널 이전은 제천 시민의 또 바람이고 제천시가 이 위상이 이제는 시 단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제천시에 살고 싶어 온 사람 많습니다. 뭐 교통 좋고 대학도 있고 뭐 이마트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다고. 터미널만 와보면 실망합니다. 시 터미널이 이렇게 참 보잘것없냐 하는데 뭐 사유재산인 건 재산이지만 일단은 좀 더 편리성 있고 좀 더 거기에서 시간 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에 쇼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감안해서 또 거기서 철도와 버스와 택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부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천시가 터미널 이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천시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께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은 그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신 우리 청년당원 그리고 차세대 우리 여성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은 지금 평일날 한창 일하고 바쁘실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의 뜻이 현실로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감사의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저 우리 작가님 우리 뒷다리 들어. 저쪽에서. 자, 찍겠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오케이. 국민의힘